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달리는 기분. 꿀팁! 비자금 만들기! 덕현이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니?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예전처럼 크리스마스 파티는 못하지만 기분이라도 좀 내봤어요. 구독! 여러분, 긴급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그동안 기본 상식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시즌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지 뭐예요? 좀 더 빨리 영상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꼭 영상 참고하셔서 풍족한 연초를 준비해봅시다. 구독! 오늘은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준비,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코로나 전과 후 달라진 상황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우울했던 기억이 더 많이 남는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직장인이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등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2020년 연말정산에서 특별히 개정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제일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쭉은 아니고 코로나 여파가 컸던 2020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단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소득 한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한도 기준이었는데 모든 기준선에서 각각 30만 원씩 한도가 올랐습니다. 구독! 소득공제율 또한 바뀌었는데요. 기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문화비 각각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이 40%로 한 해 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언제 사용했던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제를 받았던 기존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에서는 기간별로 다른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가 심했던 기간과 그렇지 않았던 기간을 분류해서 다른 공제율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한 해가 다 힘들지 않았나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었죠. 분류된 기간을 보면 1월에서 2월, 3월 한 달, 4월에서 7월, 그리고 8월에서 12월로 각 4구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월에서 2월 달은 코로나가 심각한 이슈 사항으로 분류되기 전으로 이전 19년도랑 똑같은 소득공제율로 공제가 된다고 해요. 본격적인 코로나19의 시작을 알렸던 3월부터는 공제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3월부터는 코로나 여파가 펴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심각한 이슈 사항이 돼버렸죠. 기존에 있던 기준에서 각 항목에 대해 모든 공제 비율이 2배씩 올라가는데요. 신용카드 15%에서 30%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30%에서 60%로, 문화비 30%에서 6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40%에서 80%로 2배씩 적용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10만 원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신용카드로 10만 원 사용했을 때의 기준이 기존 15% 15,000원을 공제받았다고 한다면 바뀐 30%의 기준에서는 3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고 체크카드나 현금 서비스로 1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기존 30% 기준의 3만 원에서 바뀐 60% 기준에서는 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독 누를 때 되지 않았니? 자, 이제 진짜 힘들었던 암흑기의 기간인 4월에서 7월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공제율이 더 올라가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모두 다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과는 무관하게 모든 항목에서 소비하는 금액의 80%를 공제받는 거예요. 자, 금액으로 예를 들자면 모든 항목에서 10만 원을 사용했을 때 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와우! 7월을 끝으로 8월에서 12월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자, 이 밖에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을 인한 환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 대상자의 추가,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변경, 노후 대비 연금 계좌 납입 한도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 배우자, 아빠,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로 인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위한 소득세 50% 감면 등등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와우. 아, 맞다. 연말정산 하기 전에 미리 보기 시뮬레이션 꼭 돌려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계신 분 없겠죠, 설마? 보통 연말정산은 연말이 지나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홈택스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탭이 생겨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스텝 1, 2, 3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용하시기가 되게 편리하게 돼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 뭐 지출 내역이나 납부해야 될 걸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13월에 보너스를 받을지 굉장히 중요하면서 유용한 정보이니까요. 꼭 미리미리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컷! 앉아서 해요. 나중에 후회 말고 늦기 전에 지금 하자! 와우! 꿀팁! 비자금 만들기! 덕현이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꿀팁은 바로 원천징수 시스템을 이용한 비자금을 만드는 건데요. 원천징수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비율을 진행을 해요. 이 비율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셨죠? 변경 비율은 80%에서 120%까지 변경이 가능한데요. 100%였던 비율을 120% 비율로 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월급에서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겠죠. 120%의 비율로 세금을 뗀 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떼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하는 거예요. 환급금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게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약간 급여를 매달 오픈을 해야 하고 누군가와 나의 급여를 상의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서 알려주면 구독! 매달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비율은 또 나만 알고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시면 아주 따뜻한 행복한 2월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계속 쳐다봐요? 어려운 시기에 보너스 두둑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를 잘 이겨낸 만큼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13월에 월급을 보답처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그 아까 그 비율 설정 어떻게 한다고요? 120%. 120%? 120%. 언제 설정하는 거예요? 연초에. 나중에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굿. 네.